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약 4만 년 전. 이거를 초반에 지금까지 말 샀던 초기 호모 사피엔스,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요즘은 부르고 있습니다. 현생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4만 년 전쯤으로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호모 사피엔스는요, 바늘도 사용했고, 램프도 사용했고, 투창기도 사용했고, 기억장치, 점토나 이런 데다가 막 새겨놨어. 뭘 막 새겨놓고. 그런 걸 다 발전을 했어요. 뼈에다가 음각도 새기고, 이런 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자, 이때 매장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 매장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뭘로 했다 그러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봄의 행동으로 매장을 했다고요. 그 전에 네안데르탈린 전에는 뭐냐? 네크로몬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면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막 딴 데로 숨기고 막 이렇게 했다고. 네안데르탈린 드디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매장이 달라요.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그 죽은 사람하고 같이 매장해. 같이 매장해요. 요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요게 왜 그런지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벽화가 있거든. 동굴벽화에 보면 손도장을 콱콱 찍어놨어. 뭔가를 남겨놨어. 손자국을 많이 찍어놨어요. 자, 이 10만 년 전에 인지적 대변혁이 생겼습니다. 초기 호모사피엔스, 자기 성찰, 알아차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런 대변혁인데 4만 년 전에 또 한 번 인지적 대변화가 생깁니다. 대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 자전적 기억이 생깁니다. 일화기억. 자전적 기억이 뭔가 하면 미국의 대통령 누구,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 이거는 그냥 의미 기억이에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적 기억은 뭔가 하면 작년에 어디를 갔는데 비가 왔었고, 뭐가 했었고, 거기서 뭐 라면을 먹고, 하나의 스토리를 자전적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자전적 기억이에요. 자, 4살 무렵에 4살 정도 되는 아동에게는요, 4살 때부터 자전적 기억이 생겨요. 그전에는 자전적 기억이 안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 5세 넘으면 6세 정도 되면 자전적 기억이 생겨요. 자, 요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5세 이전의 애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막 놀고 있어. 막 놀고 있으면 거기다가 몰래 자기 애들 이마에다가 빨간 스티커를 한 개씩 딱 붙여줍니다. 그럼 뭐 너는 정신없어서 붙었는지 안 붙이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여준다고요. 거울을 보여주면은 그게 스티커를 떼어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참여했던 게,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이, 그 자전적 기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자기가, 내가 노는 사이에 뭐가 붙었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과거에 내가 어제, 혹은 뭐 1년 전에, 3년 전에, 2개월 전에 이런 게 있었지. 수간 순서로, 시간에 대한 기억을 해내는 게 자전적 기억인데, 요게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고 그놈을 미래로 투영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에서 술록대를 많이 잡았다라는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고, 그러면 작년에 이 시기에 많이 잡았으니까 이 시기에 술록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자전적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4만 년 전에 생겨요. 4만 년 전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사건,
고등학교 다녔던 기억, 이런 것들이 현재로 불러내가지고, 그래, 그 집 맛있었어. 뭐, 다음 주말에는 그 집에 떡볶이 먹으러 가봐야 되겠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자전적 기억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 시간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 드디어 우리는 뭐가 됐다? 시간 여행자가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여행자가 된 겁니다. 과거 차원에서 기억했던 것이 드디어 미래 차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미래는 뭐다? 과거의 기억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정확합니다. 미래가 기억입니다. 기억. 미래가 기억이라고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옛날에 갔던 레스토랑이 되게 맛이 좋았고 인상적이었다. 예. 그 과거의 기억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그 집에 한번 가봐야지. 요건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억입니다. 자, 이 사건의 선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안 가보고 아는 거예요. 미래가 안 돼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4만 년 전에 시간적 자아가 생긴 겁니다. 시간적 자아. 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안데르탈린의 공감의 자아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이 어떻게 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성찰의 자아에서 시간적 자아, 템포럴 셀프가 생긴 겁니다. 과거를 이용하여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진화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겁니다.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잖아요, 치매. 그 미래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망가지면. 상상하는 일이 사라진다고. 예. 아까도 이야기했죠? 봄이나, 뭐, 이런, 옛날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고, 이 동물을 잡고 하는데 엄청나게 진화적 이점이 생겼습니다. 자, 진화적 이점이 생겼지만, 이 시간을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의 부작용도 같이 옵니다. 네. 자, 네안데르탈린은 돌봄의 표시, 상대방의 마음에 그걸로 우리가 매장을 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시간자가 생기면서 그건 그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한테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전적 기억, 시간의 여행자가 되면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죽음을 예측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생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엄청나게 진화적 이득도 있었지만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자아가 바로 이건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조상으로부터 뭐가 됐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주체적 자아에서, 공감적 자아에서, 성찰하는 자아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아, 시간적 자아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게 인식했어요. 이게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라는 이 근원적 불안이 탄생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불안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인간종이 호모 사피엔스가 갖는 근원적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6세 전에 애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걸 자세히 이해를 못하면 6세 이후에 시간적 자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걸 아는 거예요. 9세 정도 돼야 대충 알 수 있죠. 타인의 죽음을 네안데르탈리는 공감에 의해서 타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지금은 뭐 한다?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이 시기에 종교가 탄생합니다. 최초로 종교가 나옵니다. 신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죽는다, 미래에 죽는다는 걸 알기 위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종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다가올 일을 너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 시간적 자아, 시간 여행자가 겪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호모사피엔스, 초기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리즘 이런 자아가 생기면서 우리는 진화적 우위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은 불가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 활동은 뭐 한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엄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명, 죽는다는 이 운명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물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죽을지언정 나의 육체는, 나의 의식은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죽고 사는 게 없는, 삶과 죽음이 없는 그 의식의 세계를 부리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동양의 모든 똑같습니다. 모두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합니다. 의식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만은 영원하거든요. 의식만은 영원하거든요. 절대 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삶의 의미가 뭐냐? 수많은 세상의 철학자, 동양의 철학자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의미가 중요하거든. 죽는데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세상이 계속 존재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남겨야 되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삶과 육체와 의식을 분리하든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남기든지 결국 삶이란 뭐냐? 안 죽으려고 하는 불멸을 추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예술, 문화, 음악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손도장 탁 찍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기억될 만한 기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여행자는 뭐 한다? 기억될 만한 사람,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이야,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속에,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싶은 거예요. 영생 프로젝트입니다. 영생 프로젝트. 종교도 영생 프로젝트고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게 영생 프로젝트입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싶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해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떠남이 또 막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별것 다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죽습니다. 우리는. 내세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멸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래를 보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 물리적 세계, 몸도 그렇고 물리적 세계는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세계 속으로 옮아갑니다. 상징적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관념론적으로 삽니다. 썩 없어질 육신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영원할 수 있는 상징적 관념론적 세계 속에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수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삶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은 영원히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기독교적 생각이나 불교적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거 안 죽는 게 하나 있거든. 의식이든 뭐 영혼이든 그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아는 뭐가 됐다? 불멸이 되었습니다. 자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불내가지고 말이야.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막 하늘나라 가든지 막 수행해가지고 막 삶과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가든지 뭐 그죠? 그렇죠. 그 전부 뭐다?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 그게 다 에고입니다. 에고는 그렇게 불멸이 되는 겁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보다 능숙하게 미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 이 자전적 기억, 이 기억. 4만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 동시에 미래를 본다는 의미 속에는 죽음을 본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의식이든 영혼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멸이 되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기중품을 무덤에 맨날에 막 같이 묻었잖아요. 요거예요. 자전적 기억이 생기면서 같이 묻는. 지금도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같이 화장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옷도 입히고. 고인이, 영혼이 물건 찾으러 집에 안 오게끔 그 물건을 다 무덤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저승에 가서도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다 넣어줬어요. 요게 옛날에는 뭐 가져왔는가 하면 이제 죽은 사람을 족장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족장. 사람을 죽어서도 섬길 사람이 필요하잖아. 순장 제도로 하잖아요. 섬길 사람이 필요해서 섬길 노예들을 시키고 같이 묻어줬다고. 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 가서 네가 계속 노예해라. 도와줘라. 이래. 개도 같이 사랑하는 개도 묻고 말이에요. 원래 평소에 사랑하던 그것도 같이 주고 이래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불멸이 된 거예요. 우리 에고는 안 죽습니다. 불멸이 됐어요. 자, 현생 호모 사피엔스 내는 어떠냐? 뭐 전대상, 아래두정, 소여, 뭐 야군데 있습니다. 뭐 이런 게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해마 편도도 자전적 기억에 관계하죠. 그것도 생겼다. 뭐 이런 거. 손에, 세레벨럼. 손에는 운동신경만 한다 그러잖아요. 운동 아니고요. 자전적 기억에 굉장히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손의 크기가요, 다른 동물에 보다가 침팬지보다 3배 정도 큽니다. 침팬지는 자전적 기억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만이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고 죽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당하는 겁니다. 별짓을 당해도 안 되니까 아예 의식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세계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멸의 자아가 탄생한 겁니다. 자아의 긴 역사, 200만 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수박 그달기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 에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무아를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을 공부하시는 분들, 최소한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를 아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제가 하나씩 자아가, 에고가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 200년 전부터의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제발 이것이 완전하게 가슴에 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자아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 에고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하는 그놈도 에고입니다. 물론 에고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쭉 해서 이제 자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